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낙폭을 그렸는데 사실 장중 분위기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전강 후약의 장세로 흘러갔던 간밤 미증시였고 아무래도 빅테크들이 빠졌던 게 덩치가 큰 종목들이 빠졌던 게 시장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특별한 이슈 없이 2.6%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 시장 어제 반도체 종목을 이끌었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1.7%로 좀 엇갈리는 다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우리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나온 지표는 표정이 좀 엇갈렸는데요. 소비자 심리는 얼어붙고 있는 반면에 경기 자체는 여전히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월 내구재 수주가 1.4% 늘어나면서 석 달 만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소비자 심리는 계속 올라가는 식품 가격, 거기다가 유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소간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년물 국채 입찰은 꽤나 양호한 수요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2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0년물과 조금 다른 표정을 짓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7만 달러가 다시 깨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가격대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비트코인과 함께 볼만한 것이 원자재 가격의 랠리인데요. 이번엔 코코아입니다. 코코아가 사상 처음으로 10,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달달한 초콜릿 좋아하시죠? 이 초콜릿 가격에 아무래도 코코아 랠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관련주들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지 주시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드론 공격이 계속되는 와중에 원유 선물은 0.81% 하락했습니다. 다만 8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간밤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 굉장히 작은 신약 제조 스타트업인데 16.8%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한 달 동안 5.3%가량으로 나타났고요. 기존에 있던 심장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도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섹터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으니까요.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반응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드와 테슬라는 주가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 포드는 볼티모어 브릿지가 무너지는 와중에 앞으로의 수급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3.6%, 반면에 테슬라는 여전히 IB에서 투자 의견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죠. FSD의 한 달 무료 체험판 이야기가 나오면서 3% 가까운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가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에 갇혀 있다. 연착륙이 굉장히 간절한 미국 시장인데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친 만큼 앞으로 이 숨고르기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래도 지금 글로벌 IB 중에서 미국 시장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대표적인 강세론을 펼치고 있는 IB인데 이런 의견을 내놨다라는 것에 주시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간밤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가까운 낙폭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대선 국면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우세한 것처럼 보였는데 블룸버그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7개 경합주 중에서 6개 주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재선을 하든 트럼프 후보가 또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든 중국의 속내는 좀 복잡해집니다.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단호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앞서서 인텔과 AMD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운영체제, 거기다가 프로세서에 대한 규제안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간밤에는 미국이 지금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역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IRA에 대해서 국제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한 건데요. 이게 공정한 무역을 막고 있다라는 것
것이 그 근거입니다.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중국의 전기차 굴기를 위해서는 이번 제소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좀 문제가 있다. 관세를 조금 더 높게 부과하겠다라는 규제를 펼치면서 유럽을 향하는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 20%가량 줄어드는 모습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 포럼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의 CEO들을 계속해서 중국 현지에 붙잡아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 때 불안해하는 한 사람, 바로 애플의 팀 쿡 CEO일 텐데요. 애플의 2월 중국 판매량이 또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33%가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애플의 속내가 더욱더 복잡해질 텐데 애플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하는 WWDC 2024의 일정도 확정이 됐거든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예정이고 이번 키워드는 AI라고 하니까 애플의 또 하나의 타겟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해볼 만한 뉴스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공장 이야기는 아마 헤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주목을 더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당잠사에서도 한 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반 엔비디아 동맹, 구글 그리고 퀄컴, 인텔이 함께 손을 잡고 타도 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동맹이 네이버에게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엔비디아 없이 별도의 AI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라는 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좀 발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물밑 작업은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가 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서 인텔은 본인들의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앞으로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파일을 뺏어와야 할 텐데요. 일단은 핵심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 툴킷 중에서 엔비디아 쿠다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인텔과 네이버가 함께 뺏어오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이 쿠다는 메타의 라마3 같은 이 생성형 AI LLM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생성형 이 AI 가속기와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라는 플랫폼이 만났을 때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또 마하1 구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시장 조금 소폭 빠지긴 했습니다만 장중 내내 흐름이 나빴던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 아마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 정리해 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의 분위기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흐름이 장 초반엔 정말 좋았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 정말 좋았죠. 근데 점심 먹고 체했는지 약간 이제 소화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0.26%의 상승, 코스피는 0.7% 강세 유지를 했고요. 이제 코스피는 2,800선도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920선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양지수는 올해 들어서 최고치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멱살 캐리한 건 특히 유가증권 시장을 이끈 건 반도체였죠. 주역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이 6% 급등을 했고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개장 전에 이 가능성 체크해 드렸죠. 그래서 지수는 강했는데 자, 세부 내용은 좀 더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볼 거고요. 남은 반도체 일정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학회 mem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7일까지 현 시간 기준 진행이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모두 HBM이나 CXL 전략 공개, 청사진 공개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미국의 상무부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업계에서는 거의 확실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어제 굉장히 자세히 체크해 드렸죠. 삼성전자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넘으면 인텔 파운드리 리포팅이라는 행사 있고요. 여기에서 아마 AI를 입힌 여러 가지 전략들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한 1, 2주 뒤면 바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삼성전자의 재평가도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사업 부문별이죠. 테크 기업들 다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폰
폰 매출이라든지 반도체 매출이라든지 이익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변수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장주의 신고가로 축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 보면 대장주보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묵직한 기업보다는 그 아래 위치한 밸류체인들, 중소형주 중심의 신고가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중소형주들이 다소 쉬어가고 묵직한 대형주들의 약진이 최근 한 달간 돋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HBM 대장인 한미반도체가 강했고, 그러고 이제 HBM 나머지 밸류체인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오도 쏠림이 좀 있죠. 알테오젠, HLB 그룹, 여기에 삼천당 제약이 최근 몇 주 사이에 가세하는 분위기고요. 변압기는 1년 넘게 강세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쏠림 요즘 두드러지고 있고, 우주방산 로봇 섹터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게임은 크래프톤, 지금 다 신고가 기업들인데 아주 익숙한 기업들이죠. 특이한 현상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어제 코스닥 시총 10위로 진입을 해서 기념상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각편대였는데 알테오젠, HLB 여기에 삼천당 제약이 껴있는 상황이고, 이틀 동안 삼천당 제약의 주가 60% 이상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일리아 핵심이죠. 이게 이제 매출이 앞으로 더 잡힐 텐데 이것이 이제 메인이고,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어제 추가적으로 들린 건 먹는 그 비만 치료제죠. 우리나라도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GLP-1 계열의 비만 당뇨 치료제 미국 독점 판매 기간 계약 체결 소식이 재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사실 그 매출 구성이나 이익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급등 이후에 최근 좀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기간 조정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런데, 이 19일부터 29일 사이에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여부 판단 기간입니다. 이때 너무 시세가 급등을 해버리면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 앞으로 조금 더 남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제 한미사이언스 급락했습니다.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그룹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을 하면서 그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맛집 지도 한번 보셔야겠죠. MSCI, 전 세계에서 이 MSCI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보고 펀드들도 구성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에 편입 가능성이 높은 쪽은 알테오젠과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이미 필요 주가 상승률 다 충족을 해서 넘어선 상황이고요. 바이오죠. 그리고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 밖에 10위권이 좀 바뀌었는데 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원래 키움증권이 이름을 올렸었는데 그거 빠지면서 현대로템이 올라왔습니다. 키움증권 빠졌다는 건 최근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약했다는 걸 의미하고, 현대로템이 올라왔다는 건 여기에 지금 LIG 넥스원까지 해서 방산이 두 종목이나 있죠. 그래서 방산의 시세가 좋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밸류업 약하다는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예, 이달 말 배당락일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추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배당 기준을 좀 자세히 잠시 후에 들여다보도록 하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오늘 로테이션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 주도의 반도체 쏠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코스피 상승 포인트로 계산하면 19.5포인트 어제 하루 올랐는데, 여기에서 상승기업 탑3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세 종목만 20포인트 넘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목 빼면 사실상 코스피는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쏠림이 심했고, 간밤 미국도 보면 마이크론은 올랐는데 마이크론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다 떨어졌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런 로테이션이 오늘 나타나게 된다면 대형주 강세보다는 중소형주로 이동할 가능성, 혹은 소외주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2차 전지나 플랫폼 등의 좀 그동안 시장의 관심을 덜 받았던 쪽으로 자금
자금이 흐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중에 따져보셔야겠고요. 자, 이번 주 주요 종목들 배당 기준일 집중이 돼 있는데 밸류업 배당락 어제 한번 보시죠. 어제 배당락 1이었던 종목들 5%다 넘게 빠졌습니다. 삼성화재 우선주, 삼성카드, 한국자산신탁 보시면 DPS만큼 빠지는 게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그 정도 많이 빠졌죠. 근데 전일비 낙폭인데 DPS보다 좀 더 빠지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빠지는 거는 놀라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관건은 이 낙폭을 어떻게 만회하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가인데 그거는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분기말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당되는 기업들 다 한 땀 한 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종목을 오늘 종가까지 들고 계시면 분기말 배당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작년에 배당 나와야 되는 걸 올해 미루기로 했죠. 첫 적용 사례인데 그거 받으려면 오늘까지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내일은 바로 배당락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당만큼 떨어지는 게 이론 배당가만큼 떨어지는 게 이제 기본 베이스인데 만약에 나 배당락 싫다. 사람들이 배당 기준일 보고 매수를 해서 오늘 올라가면 그 시세 차익 보겠다 하면 오늘 파는 게 맞고 배당 보겠다 하면 오늘 들고 가셔야 합니다. 금융주 굉장히 많죠. 자, 상장사 44곳이나 아직도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빨리 내야 되는데 보통은 감사보고서 그 데드라인 넘긴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까지 못 냈는가라고 인식이 돼서 악재로 인식이 됩니다. 실제로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제출 기한 19일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낸 기업 EDGC, 20일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낸 기업 알체라, 뉴보텍 등 그리고 21일까지 내야 되는데 못 낸 기업, 큰 기업은 영원무역 홀딩스, 금양 있고요. 삼부토건이랑 AD칩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이오도 좀 많은데 코스닥 150 종목인데 NK맥스가 아직도 못 냈고 이쪽이 이제 바이오 라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냈는데 통과를 못한 거죠. 비적정 의견도 무려 25곳이나 됩니다. 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죠. 태영건설, 국보, TY홀딩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한 번 비적정 의견 말고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이 되면 거래소에서 바로 상패 여부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인데 셀리버리 바이오입니다. 비덴트, KH전자, KH건설 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달 지나가면 사실 이제 4월부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볼 수는 있겠죠. 이제 그 감사 보고서 시즌, 상패 시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보고서 상관없이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 구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릿고개를 잘 넘기셔야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 발표된 내용입니다. 원래 연초에 그 R&D 비용 대폭 정부에서 삭감 들어갔었죠. 이거 가지고 R&D 할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삭감이었는데 그 예산 다시 리턴합니다. 물론 조건부긴 한데. 자, 어제 이제 국무회의가 개최된 거고 내년도 예산안 편선 지침 논의가 들어갔습니다. 게임 체인저인 AI나 첨단 바이오나 양자 기술 관련해서는 투자를 확대키로 입을 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밸류업이나 금투세 폐지나 ISA 세제 혜택 확대 등도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죠. 총선이 일단 넘어가고 그때까지 스탠스 변화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이런 영향 받아서 어제 상승했던 테마주, 양사 기술 테마주들 장중에 반응이 있었고 시간 외에는 이 내용 다 이제 연결고리입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폭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나오면서 시외에서 올랐던 바이오 특징주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 개최 일정이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리고요. 뉴스원 단독 보도 화면입니다. 레인보우 양팔 로봇 공개를 했는데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 어제 범 AI 좀 있었고요. 그 밖에 보안 테마 소프트웨어 전반 반등입니다. 만약에 오늘 대장주가 쉬고 대형주가 쉬고 로테이션이 나오면 이런 소외 섹터 주목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